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죽음, 그러니까요. 사랑, 술, 섹스. 사랑 아니면 죽음이에요. 읽고 나면 조금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럴 때 운동을 하면 됩니다. 저는 맛보기 죽음 아니라 제대로 죽음만 다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하상점 점장 김병석입니다. 오늘은 상점은 영업 중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점은 영업 중 컨텐츠는요.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게스트분이 좋아하시는 책을 같이 소개하고 영업을 해보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어떤 분 모실까 고민해보다가 지혜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대화상점에서 정기구독이라는 독서 모임을 지금 이제 4년 좀 넘게 진행하고 있는 남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거 처음 할 때는 좀 믿는 구석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혜님이 딱이다. 이래서 이전부터 제가 계속 이것저것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놨던 게 있어서 이렇게 처음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정기구독이라는 반 진행 중이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전에도 사실 운영하셨었고, 네, 맞아요. 코로나 전에 잠깐 다른 반을 운영하고 그죠, 그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멋진 반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만든 게 정기구독이에요. 네, 좀 혹시 그러면 뭐 대하상점하고 정기구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대화상점은요, 그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시작했어요. 그때가 지금 왜 다들 주식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부동산 얘기를 미쳤었죠, 그때. 미쳤었죠. 네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동산 얘기, 뭐 조건 얘기, 뭐 결혼 얘기, 이런 되게 세속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없나? 근데 아무래도 뭐 제가 좋아하는 게 책이니까 이제 독서 모임을 쳐보니까 대화상점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거기 모임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모임을 좀 꾸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기구독을 시작했습니다. 정기구독 컨셉이 네, 사실 책만 하는 반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영화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지만 제 책은 보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화는 저는 혼자 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책은 또 나눌수록 기억에 남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책만 하자. 그 책만 읽기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다. 영화는 사실 연인이랑이랑 또 그쵸, 그쵸. 보고 얘기 나눌 수 있는데 책 얘기 나누는 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책만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약간 정기 구독처럼 그쵸, 그쵸. 책을 그 독은 읽을 독을 써서 네 정기적으로 책을 읽자. 책을 일종의 취미로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준비했어요. 아니, 저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정기구독이라고 하면 사실 대하상점에서 되게 유명한, 잘 나가는 반 아닙니까? 병석님한테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저는 뭐 항상 정기구독 이제 마감되면, 네. 이번에도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네. 덕분에 제가 요새 아이스크림 자주 사 먹는데, 하겐다즈 드세요? 어떻게 하셨죠? 정기구독 없으면 이제 뽕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하겐다즈 열심히 먹고 있고요. 하겐다즈 좋아하시나요? 네. 다음에 한번 얻어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네. 언제 뭐 기회가 된다면 좀 네. 하겐다즈 세일할 때 제가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모집 중인데 한 자리 남았고, 그죠? 네, 맞아요. 조금 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인기반 리더님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미 마감된 반이 항상 1등으로 마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달까? 다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살짝 경쟁하는 거죠. 공존하면서도. 네, 그래서 정기구독 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 지혜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지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사주 같은 거나 MBTI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혜님이 좋아하시는 책으로 지혜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5북 챌린지를 부탁드렸었는데 네, 책을 좋아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 더 추가해 주셨어요. 맞아요. 식스북. 네, 그래서 6북 챌린지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그걸로 네. 뭐 어떻게 지혜님이 좋아하시는 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보니까 앞에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제목을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멋있는 걸로 골라왔는데요. 사실 이건 인생책을 골라온 건 아니고 네네. 그게 그때그때 좋아하는 책들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음. 병수님도 그러시죠? 저도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달라져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읽은 건 사실 기억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그쵸. 지금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음. 책들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거 5권 가져왔고 한 거는 제가 네네. 밖에서 읽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혹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단순한 열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5권 안에. 그래요? 네. 네네. 그죠. 에드아르 르베르 자살. 이거 네. 최근에 하신 책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저희 모임에서 최근에 했고 네, 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에두아르 르베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이 책을 하고. 제목이 쉽지가 않은데. 네. 자살. 근데 이 책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음. 이 책을 쓰고 열흘 후에 이 책 원고를 그 편집자한테 넘기고 나서 에두아르 르베가 실제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건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죽은 친구한테 쓰는 편지 같은 소설인데 아,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먹고 쓰게 됐는지 이 사람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많지도 않아요. 사진 작가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다른 자화상이라는 책도 읽었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 내용이 막 엄청 무겁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진 않고요. 네. 그냥 자살한 친구에게 너는 그때 어땠고 네가 왜 죽음을 택했고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 르베가 남겨진 자살 생존자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유족과 뭐 지인 네네네. 그런데 되게 다른 시선에서 쓰였어요. 보통은 되게 힘들어하거나 그런 걸로 쓰였는데 이제 에두아르 르베는 좀 아름다운 선택이다. 너의 선택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그쵸, 근데 그쵸. 이 사람의 논리가 있거든요. 네네. 읽다 보면 되게 그럴 수도 있겠네. 음. 그래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기도 하고 뭐 읽다 보면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진 않은데요. 사실 조금 이 책 읽고 살짝 우울해지긴 그래요? 했어요. 이거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긴 음. 했는데 사실 그런 고민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읽고 나면 조금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럴 때 운동을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어요?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 좋아했었는데 네. 너무 못해가지고 수영도 옛날에 하셨었잖아요. 네, 수영도 했는데 어깨가 나가고 아하. 네, 제가 운동에는 재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헬스하고 있어요. PT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책 네. 읽고 좀 우울해지면 네, 헬스해라. 운동까지 병행할 수 있다. 네네. 네. 좋은 책이네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문학이나 어떤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자살이라던가 불륜이라던가. 네, 아마 오늘 맞아요. 2개 다 다룰 것 같은데 맞아요. 자살, 불륜, 또 사랑, 그쵸, 죽음, 그쵸. 사랑, 뭐 죽음. 그런 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요 책도 되게 재밌다라고 맞아요. 해주셨고. 전 이 고른 게 전부 다 죽음 아니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좀 사랑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거 시리즈집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 출판사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에세이 시리즈인데요. 이게 좀 독특한 게 연애와 술이라는 책이 있으면 또 술과 산책, 뭐 산책과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지거든. 연애와 술, 술과 농담, 농담과 그림자 이런 식으로 앞말잇기처럼 책이 쭉 이어져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10권 중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시와 산책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연애와 술이 되게 끌렸고 왜냐면 연애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표지를 보자마자 또 제목 이쁘죠? 보자마자 끌렸어요. 저는 요거 시리즈 중에 그 네. 음악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새벽과 음악. 맞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다음에 이거 관련된 거 다 읽어봐야지 했다가 네네네. 그 또 막상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재밌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화자가 게이예요. 어. 그것부터가 재미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리고 뉴욕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음. 그리고 술 마시는 이야기, 음. 또 연애담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인생 전체를 쓰고 있어요, 이 안에. 왜 그러냐면 그 차례가 나는 핑크를 나로 시작해요. 모든 목차가.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때가 되려나? 나로 시작이 돼서 끝까지 다 나는 어깨춤을 추고 있다. 나는 단골바가 없었다. 나는 유리잔을 홀렸다. 이런 식으로 그걸로 시작해. 그게 제목이고 문장도 그걸로 시작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쓴 건데 그중에서도 연애랑 술이 이 사람 인생의 키워드다. 네. 그러니까 나는으로 시작하는 게 저희가 보통 초등학교 때 일기장 쓸 때 나는으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내가 뭘 했는지를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일기 같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적었다라는 느낌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네. 조금 저는 아직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책을 되게 좋아해서 나에 대해 쓴 이 책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네. 글쓰기를 해갖고 책을 만들었을 때 네. 이 책을 조금 컨셉을 아하. 잡아서 한 네네네. 책이기도 해요. 또 네. 작가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책을 이런 목표로 네네. 썼고, 네, 작년에 독립 출판하셔서 네, 독립 출판을 했습니다. 어때? 책은 좀 잘 팔리시나요? 책은 이제 거의 재고가 남지 않았어요. 많이 그래요? 찍진 않았지만 재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다가올 전주 책회랑 그다음에 퍼블리셔스 테이블에서 팔면 몇 권 안 남을 것 같다. 제 네. 소장용만 남을 것 같다. 2쇄 하셔야죠. 2쇄는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집에 쌓여 있는 게 싫거든요. 독립 출판의 네네. 그 힘듦이랄까? 아, 그쵸, 이걸 그쵸. 어디다가 왜 보통 출판사 통해서 출판을 네네네. 하면 따로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하는데 그쵸, 그쵸. 독립 출판하면 제 방에 있어요.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직접 포장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직접 포장하죠. 오늘도 팔았네 이런 네. 기분으로. 네. 근데 이제 침대 발치에 책이 쌓여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한 권 한 권씩 팔리면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초반에는 너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제 키만큼 크니까 되게 막 압박감이 느껴졌었어요. 너무 시끄러운 고독 한번 보셨나요? 그건 안 봤습니다. 거기서도 막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책이 나를 압박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거기는 주인공 이름이 현타인데 현타가 자기가 압축기 하는 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 종이를 압축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자기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거 그래요? 무슨 그 클레이로 만든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되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는 그 제목이 멋지잖아요. 네, 너무 시끄러운 한번 고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자 이름도 멋지거든요. 보흐민 흐라발. 보흐밀 흐라발. 이름 좀 바꿀까 봐요. 조금 더 멋진 이름으로. 네, 남 흐라발. 네. 아, 재밌네. 그러면 연애와 술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연애 얘기는 아마 좀 이따 해볼 것 같은데 술은 혹시 그러면 어떤 술 종류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안 가립니다. 아, 안 가리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와인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그 미국 시트콤이 있어요. 네. How I Met Your Mother라는 혹시 어. 아시나요? 아니요, 그 제가 모르네요. 프렌즈는 아시죠? 알죠. 프렌즈 아류라고 해야 되나? 살짝 B급으로. 네, 네네네. 그러니까 프렌즈 다음에 나온 그런 남자셋 여자셋 이런 느낌의 네네네. 그런 시트콤인데 거기에서 나와요. 술마다 취하는 기분이 다르다는 거. 뭐 와인을 먹으면 조금 섹시하게 취하고 그다음에 뭐 데킬라를 먹으면 화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술마다 다른 취함의 느낌을 그 드라마에서 알려주거든요. 전 와인으로 취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맥주도 좋고 소주는 저는 슬퍼요. 항상 소주를 마시면. 맛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다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소주 먹은 사람들 많이 울잖아요. 그쵸. 길거리에서 막. 그쵸. 그게 다 그 술 때문이다. 아니면 슬플 때 소주가 땡길 수도 있고. 막걸리 마시면 어때요? 막걸리 마시면 머리가 아파요. 그거는.
아무래도 발효주다 보니까.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병성님은 어떤 술 즐기세요? 저도 와인 좋아하고요. 네. 근데 와인이 비싸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와인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좋아해요, 정확하게는. 아, 좋은 와인을 좋아하시는군요. 사실은 저는 좀 그 미각에 예민하거든요. 어, 그래서 무슨 와인인지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는데, 네. 근데 어떤 와인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으면 얼마쯤인지를 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하겐다즈 말고 와인 얻어 마셔도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 있는데 네. 언제 기회 되면은 놀러 갈 때 네네. 갖고 가겠습니다. 그 네네. 기회를 조만간 초대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정기 네. 구독 될 때, 네, 한번 네,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연애와 술에 네.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죽음 얘기할까요? 네, 그쵸. 사랑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사랑 말이죠. 아니면 네. 죽음이다. 이 책은 제가 지금 굉장히 푹 빠져 있는 책이에요. 조앤 디디온의 상실이라는 책이고,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함께 산 40년간인가 같이 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음. 죽고 나서 그 1년 동안에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쓴 건데, 네. 근데 한국 제목으로는 상실인데 원제는 The Year of Magical Think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마법적인 생각의 한 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했다면 남편이 여기 옆에 살아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나와는 완전 다른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이 또 글을 너무 잘 씁니다. 조앤 디디온. 근데 한국에 알려지게 된 건 이분이 이 책으로 전미 도서상을 수상을 그래요? 하셨어요. 네네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 이후에야 한국에 좀 알려지게 된 거죠. 상을 받은 후에야. 이 슬픈 이야기로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슬프지만, 근데 또 그 다음에 자식이 죽어요. 아이고. 그 책도 또 나와 있어요. 거의 음. 10년 뒤에 쓴 푸른 밤이라는 책. 지금은 그거를 읽고 있는데, 그냥 사실 우리가 언젠간 다 겪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읽고 있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너무 잘 넘어가서 그냥 한 자리에서 좀, 왜 어떤 책들을 보면 되게 충격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런 느낌으로 쭉 읽어 나갔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 작가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에세이나 소설 종류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이건 준비한 멘트인데요. 제가 책을 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왜 읽냐 네네. 하면은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죠. 그게 저도 똑같은데, 우선은 멋있어서 읽고요. 재미있어서 읽고 이해하려고 읽는 건데, 그 세 가지. 근데 이해하려면 본인 이야기여야지 저는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뭐 엄청나게 뛰어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 그 선택도 작가가 상상해서 선택하고 또 결말이 그렇게 이어지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동화 같거나 판타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작가 본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픽션이니까. 픽션이니까. 근데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 에세이나 저는 뭐 오토픽션이나 다 소설이고 허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떤 선택과 그 결과는 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있었던 선택과 진짜로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나 아니면 겪어왔던 일들을 되게 이런 사람들의 선택과 그런 결과를 보면 공감 가거나 아니면 미리 약간 대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있거나, 그래서 좀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솔직하다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일간 이스라수 필집. 그쵸. 이 책은 진짜 말이 안 되죠. 네.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소장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은 값이 17,000원인데요. 되게 싸요. 이게 에세이계 사실 이렇게 두꺼운 벽돌책이 없잖아요. 없죠. 몇 페이지냐면 560페이지가 넘어요. 거의 600페이지에 다다르는데
이게 15,300원이면 사실은 살 수 있다. 엄청 소비자가. 싸다. 엄청 싸다. 근데 또 엄청 재밌다. 아, 처음에 한 3개 정도는 말도 안 되게 재밌어요. 처음 세 꼭지요? 네네. 네, 근데 뒤로 갈수록 또 저는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이스라 작가의 첫 그쵸, 그쵸. 책이잖아요. 저는 사실 첫 책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첫 책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경험에 대한 산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민과 경험에 대한 산물인데 그 에세이를 처음 쓸 때 그 산물을 30살이라고 한다면 30살짜리 산물을 다 넣어놓는 거야.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처음 에세이가 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쵸, 쓰고. 그쵸. 근데 이제 이스라 작가님의 요즘 책들 보면 그것도 너무 뛰어나지만 이제 그 시선이 자기로 향했던 시선들이 밖으로 향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래서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솔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엄청 좋아하고 사실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야기가 엄청 많고요. 그쵸. 근데 되게 섹시한 이야기도 있고 웃긴 얘기도 있고 허무한 이야기도 있다고 느껴요. 근데 에세이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줄거리를 알아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압박감이 있거든요. 이해 못하면 계속 봐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뭔가 인물이나 이런 그 사건의 흐름 같은 거 왠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에세이는 그냥 읽으면 끝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 사람이 이랬구나 하고 그 순간에 느끼고 끝낼 수 있어서. 그리고 작가도 그걸 원한 것 같고 맞아요. 뭘 기억하길 원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간 이스라 수필집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읽는 동안 너무 즐거웠다. 저는 한동안 거의 인생 도서여가지고 이 책이요? 네, 이스라 작가님 책들 거의 다 읽었던 것 같고 막 출판 기념회 따라가고 맞아요. 가서 질문하고 막 제가 옛날에 질문했었거든요. 네, 무슨 질문하셨어요? 거기가 뭐 모두의 학교인가? 라는 곳에서 하는 그 강연이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분이 되신 이권 작가님하고 최근이네요. 나름 최근이죠. 근데 그때는 결혼은 안 하셨었고 끝내주는 인생 네네 맞아요. 때구나. 네. 네네네. 그 강연의 제목이 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꿈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었던 게 따지고 보면 각각의 세 분들 모두 원하시는 꿈을 이뤘는데 꿈을 이루고 나면 어떤 기분이냐. 오, 그리고 어떻다고. 꿈을 계속 찾게 되시냐. 새로운 꿈을. 아니면 꿈을 유지하게 되시냐.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꿈을 이뤘었거든요.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버는 것이었는데 대화 상점하면서 네, 그쵸. 대하상점으로 대하상점 하고 싶었는데 꿈을 이뤘죠. 음. 돈도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고민이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이스라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독자님들 중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좀 불행할 때 또 이스라 작가 책 읽으면 네네. 위로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근데 이 책이 생각보다 되게 밝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해내갈 거야. 해낼 수 있어라는 느낌들이 있는데 맞아. 네. 근데 이스라 작가님은 생각보다 삶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질문 통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또 책을 쓸 수 있나 봐요. 맞아요.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저는 글 못 쓴다고 생각해요. 그럼 보통 글 쓰실 때 네. 행복하실 땐 잘 안 쓰여지나요? 왜 그 일기 같은 거 쓰세요? 저는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는데 요새 행복해서 안 써요. 그쵸. 행복하면 안 쓰잖아요. 왜 화나는 일이 있거나 그쵸. 막 헤어지거나 슬프거나. 그래서 저는 글 쓸 때 되게 화날 때 화나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뒷담화. 누구 진짜 재밌겠다. 짜증나다. 진짜 재밌겠다. 보통 엄마랑 아빠를 글로 깝니다. 아, 그래요? 네. 절대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뭐 일기장에 쓰세요? 아니면 어디에 쓰세요? 그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일기는 잘 못 써요. 저는 그냥 이스라 작가랑 대화 상점이 저의 인생을 바꿔준 게 있는데 우선 제가 이스라 작가를 좋아하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화 상점에서 독서 모임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 정기구독의 첫 책이 이스라 작가가 추천한 책이었어요. 그
이스라 작가의 친구로 유명해졌죠, 처음에는. 네네. 양다솔 작가. 음. 거기서 이제 이스라 작가가 이 사람 글을 읽으면 책이 쓰고 싶어진다? 글을 쓰고 싶어진다. 뭐 그런 그쵸, 그쵸. 추천사를 남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으로 처음에 정기 구독을 2023년 3월에 시작했어요. 첫 책.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양다솔 작가 분께서 까부리 글방이라는 글방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그 책을 읽고 4월에 등록을 했어요. 바로. 아, 여기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글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서 올리고 있고 그때 썼던 것들을 묶어서 책을 냈고 지금도 계속 글방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대화상점과 까부리 글방 이게 대화상점이 먼저였죠. 이렇게 저희가 시작하게 먼저였군요. 네. 그 두 가지가 되게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글방에서 같이 글 쓰신 분들도 막 책 내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네. 저희 같이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들 좀 고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책을 냈죠. 그래서 언리밋에서 처음 공개를 했고 맞아요. 네, 가서 그때 병성님도 놀러 오셔서 가서 사주셨고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맞아요. 많이 사주셨죠. 뭐 3개 사면은 뭐 더 준대. 맞아요. 이래가지고 종도 올려드렸을 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네. 뭐 그래서 지혜님 책도 되게 많이 몇 개, 2개인가 3개 사고 맞아요. 그리고 그 같이 하시는 분 것도 다 사가지고 그날 한 7만 원? 아, 네. 출판계의 큰 손.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게 다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다 안 읽으셨나요? 네. 그 책이라는 것은 항상 맞아요. 읽어야 되는 책들이 절반 이상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책을 많이 사긴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많아요. 저는 세보니까 350권 정도? 저는 그 대화상점 하면서 책을 계속 사 모았다 보니까 800권 정도 되는데 오. 근데 되게 많으시네요. 그 300권이면 대화상점에 있는 책까지 포함이에요? 그 책 다 더하면은 1000권 정도 되죠. 네. 거기 엄청 책 많잖아요. 거기가 800권이에요. 아, 그게 800권이에요? 네, 제 집에 있는 게 200에서 300권 정도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대화상점에 있는 건 빼야죠. 그 다 집에 이고 있는 게 내 거지. 그런 건가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같이 모임하던 사람들 집 놀러 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책 보는 재미? 그쵸? 그 뭐 저랑 모임 오래 했던 친구 집 가보면 저랑 모임했었던 것만 다 쫙 있어요. 그럼 재밌죠. 맞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 하면서 저도 친구를 사귀게 됐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어른 돼가지고 사실 친구 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만나기 어려운데 맞아. 근데 물론 독서 모임도 책 읽고 이야기하자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되게 목적성이 강하진 않거든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책 읽는 사람 만나는 맞아, 거죠. 맞아. 그죠, 그죠. 그래서 저희 모임은 격주잖아요. 네네. 격주에 한 번 만나는데도 사실상 일상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친구인 거죠. 친구 많이 만나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그쵸. 친한 친구인데, 그죠? 요즘에는 네. 사실 분기별 한 번도 단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네, 맞아요. 바쁘니까. 근데 2주에 한 번씩 보니까 확실히 정이 많이 들고.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근데 그 독서에 결 맞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계속 남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첫 모임 때 와주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같이 그래요? 하는 경우 한 몇 명이 있거든요. 네네. 초창기 너무 멤버들이 고맙죠. 너무 고맙죠. 가끔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갔다가 저는 이제 망부석처럼 기다리죠. 네, 돌아오면 언젠가 오겠지. 네, 또 최근에 또 한 분 돌아오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기쁨이죠. 저도 그 당시에는 19살인데 그러니까 만 19살인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직장 3, 4년 차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진짜. 이러면 되게 기쁘죠. 그래서 네. 다시 책 얘기로 네. 돌아오자면 근데 이 작품들을 보면은 네. 보통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이 잘 팔리는 작품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작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스24나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베스트셀러 보시면 거기 상단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지혜님은 인기반이어서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거. 저는 이제 그 초창기 멤버분들이 1, 2, 3, 거의 3년 가까이를 계속 해주셨어요. 6명 정도가. 그러니까 항상 마감 임박이 된 거죠. 그분들이 되게 있어서. 네. 충성심 있게
감사하게도 네네네. 해주셔서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잘 팔릴 것 같은 거를 막 예를 들면 네. 상실의 시대 이런 거 하면은 잘 또 많이 팔리죠. 기가 막히죠.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막 요즘 상실 말고 상실의 네, 시대, 그죠? 상실하면은 네, 안 잘 안 팔려요. 들어요. 네네네네. 상실의 시대는 진짜 막 갑자기 모르는 분들이 그쵸, 막 그쵸. 들어오고 그런 거 있죠. 네. 상실의 시대는 좀 맞으셨어요? 어때요? 제가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저는 7, 8월에 항상 관능적인 작품들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롤리타를 선정을 했다. 네네네. 네. 그때가 한창 그 정기구독이 미쳤나? 다 불륜 아니면 정사만 그렇게 하는 책들만 골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능적인. 네. 네. 그때 저랑 맞느냐?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서 하루키의 에세이 좋아하고 음, 하루키 책 중에서는 상실의 시대 음. 좋아해요. 전반적으로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네. 살아가는 이야기. 네. 맞아요. 저는 MBTI는 N인데요. 네. S 같은 이야기를 그치만 문학 중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말고 비문학 말고 그렇죠. 문학 중에서는 좀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레이먼드 카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대성당. 했어요는 뭐죠? 이제 안 좋아하나요? 아니요, 제 모임에선 한 적은 없고 네네. 제가 그 모임장 하기 전에 오늘의 띵작이라는 모임으로 대하상점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때 진짜 띵작들이 2018년, 2019년에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이 막 쏟아졌어요. 그때 신간들이 정말 미친 것들이 많았죠. 그때 바깥은 박상영, 여름 뭐 네, 그것도 나왔고 뭐 박상영 그쵸. 작품도 대도시 사랑법. 네네. 나왔고. 근데 그 당시에 또 레이먼드 카버가 유행을 했다. 핫했죠. 핫했죠. 네. 그래서 그때 독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제 모임이 아니니까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앤드류 포터도 그 당시에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네, 그게 핫했었죠. 최근에도 책 하나 정확히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책 한 권 또 냈던 걸로 아는데. 네, 그거 저 모임에서 했었어요. 그래요? 제목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책 제목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 앤드류 포터는 근데 빛과 물질을 저도 두 번째 책을 읽었거든요. 네. 첫 번째 책이 더 재밌고 좋았어가지고 맞아.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이제 40대 화자로 그 두 번째 책은 맞아요, 화자가 맞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맞아요. 40대 그런 중년의 뭐라고 해야 돼? 중년의 위기, 지나간 것들, 사라진 것들, 기억났다. 사라진 것들. 네, 맞아. 사라진 것들도 진짜 좋고. 내용도 생각났어. 네, 그 쓸쓸함. 그리고 이번에 또 신작 나왔어요. 최근에. 또 나왔어요? 네, 1, 2주 전에 나왔어요. 이번엔 장편. 열심히 쓰시네. 근데 이거 굉장히 좋대요. 이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서 가는 뭐 중년의 남자 이야기. 아무래도 본인 이야기 같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전 아무래도 좋아할 것 같다. 사라진 것들도 계속 중년 남자가 쓸쓸해해서 맞아요. 힘들어하고 뭐 떠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네. 짧은 소설도 있고 또 긴 소설, 다 짧은 단편이지만 진짜 한 쪽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어쨌든 그 2018년 그 당시에 그런 작가들을 알게 됐고 레이먼드 카버도 그때 알게 됐고. 네. 네. 언젠간 하시면 그때 와인 들고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9월에 그걸로 선정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져오신 책 중에는 마지막이죠. 네, 사실 두 권 더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은데 먼저 이제 또 다시 사랑으로 가보자면 네. 모든 동물은 섹스 후 우울해진다라는 그 독립 출판물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그 도서관에서 딱 보게 된 책인데요. 지나갈 수 없네요. 딱 네. 보는 순간 이거. 네, 근데 이것도 에세이거든요. 네네. 역시나 에세이답게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치만 뭐 섹스에 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고 네네. 전 보면서 뭐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쓰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솔직한 책들 중에 불편한 책들도 좀 있거든요. 되게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네. 앞에서 전시하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 책들도 있죠. 갑자기 제 앞에서 네네. 갑자기 버바리맨처럼 그쵸. 네, 이 그럼- 책이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단순한 열정이요? 네네. 그치만 그거는 또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 책 그쵸. 안에서. 앞에서도 네. 설명하고.
그걸 또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태스럽냐 아니면 에로스적이냐. 그렇죠. 어쨌든 그 책은 변태스럽진 않고 음. 외설적이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솔직하다. 음.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지? 음. 그것도 제가 한 2018년 이쯤에 읽었던 것 같고 음. 최근에 새로 2쇄인가? 2쇄는 아니라 새로 리커버돼서 나온 걸로 알아요.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어쨌든 너무 솔직하고 네. 언젠가 나도 글을 쓴다면 그때는 글을 안 썼을 때니까 와 진짜 이 사람 대박이다 하면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솔직함에 대한 키워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 평소에 솔직함에 대해서 뭐 솔직한 글쓰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그리고 일상생활을 즐길 때도 어떤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약간 저는 그런 위선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선도 선이라는 말이 있지만 음. 되게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러고 그러면 사실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인간 그렇죠. 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 회피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거나 너 이런 점이 문제다라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정이 있는 관계라면. 네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괜찮아라고 말하고 속으로 점수를 깎는다? 그건 진짜 별로 우인 거죠. 그렇죠. 소- 나중에 어, 손절당하거든요. 그러다가. 네.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작품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그 한국 문학은 에세이로만 가져왔고 음. 그다음에 소설은 다 외국 문학을 가져온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자전적인 소설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내 얘기 쓰다 보면 남 얘기도 쓰게 그쵸, 그쵸. 되는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서 문제 맞아요. 네, 네네네네. 한 몇 년 전에 그런 일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인가? 한국 문학은 조금 화자랑 작가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일부러 그런 장치를 두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자전적 소설이라고 그냥 뭐 칭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또 한국 자체가 그러게요. 뭔가 솔직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일간 이스라수 필집이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 문학이 갖고 있었던 어떤 도덕적 아성 같은 것들을 깨려고 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되게 하죠. 뭐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출판한 방식이나 네. 뭐 전반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이렇게 그쵸 그쵸. 자기를 드러내지?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뭔가 조금씩 더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는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거의 에세이인 그쵸 그런 그쵸. 책들도 많이 있죠. 되게 솔직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후에 다룰 단순한 열정도 어 자기의 경험을 소설로 낸,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많죠. 이분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겪은 일이 아니면 쓰지 않는다고. 그쵸 그쵸. 네. 근데 뭔가 그런 건 거죠. 이것도 오토픽션이라 그러나요? 네. 그 자기가 경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 경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의 영역이다 보니까 음. 그것을 어떻게 꾸밀지는 문학적인 작가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은 실제로 그때 이 감정이었을까? 혹은 음. 글을 쓰고 있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니면 독자를 상정한 형태의 감정일까? 그건 진짜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필터가 씌워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었든 그 순간에 글로 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때겠죠? 음, 근데 지금의 감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되게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한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제가 쓸 때는 좀 비난받을 이야기는 안 쓰거든요. 독자를 상정해서. 네. 네네. 누군가가 읽을 수도 뭐 있으니까. 요 얘기들도 사실 비난받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그쵸. 그래서 마지막 작품은 네. 기차의 꿈이라는 음. 책입니다. 기차의 꿈.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음. 영화로도 나온 네, 걸로 맞아요, 알아요. 맞아요. 제가 호캉스 갔다가 거기서 이 책이 있길래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앤드류 포터 느낌도 나고요. 되게 쓸쓸한 느낌?
그리고 역시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죽음에 관한 웃으면 안 되지. 이야기. 너무 죽음 얘기만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그 배경이 텍사스는 아니지만 네. 그 왜 텍사스의 남자 같은 느낌, 텍사스 중년 남성 하면 어떤 느낌, 해밍웨이 같은 느낌, 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니요. 아, 근데 좀 거칠고 거칠고, 하드보일드한. 네. 네, 울진 않아. 울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등으로 우는 사람. 알죠? 눈물이 흐르진 않지만 등으로 운다. 그런 화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목수 일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이와 부인이 죽게 된 거예요. 불에 타서.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후로 살았는지를 소설로 보여줘요.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궁금한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랑이나 아니면 뭐 연애 혹은 죽음. 근데 죽음의 키워드가 가장 많이 오늘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뭐 책도 있죠.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무거운 얘기잖아요. 맞아요. 물론 삶에 되게 맞닿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일부러 안 아, 읽어요. 그래요? 네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마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병성님이 회피하는 거랑 같은 이유일 거예요. 무서워서. 무섭고 특히 저 20대 때는 죽음에 관한 거 안 읽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죽음이 되게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멀었지만 네네, 그쵸, 100년도 그쵸. 넘게 남았지만 네네. 어쨌든 노화가 죽음과 저는 그쵸, 뭐 그쵸.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막 새치 나고 이제 그럴 네. 때마다 어쨌든 성장은 끝났어요, 저는. 이제는 퇴행. 그 네. 네네. 그 어쨌든 죽는 게 건조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모든 것들이. 네. 왜 어쨌든 건조해지는 거죠. 그쵸.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죽음이 나랑 먼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래- 관심의 토픽으로 들어오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쵸. 물론 아직 멀었지만 50년도 넘게 남았지만 네. 선언하시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모님의 노화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을 겪은 사람들,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또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저같이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회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막 끝없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면 더 도망갈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겠죠. 그랬을 때 살짝 뭐랄까 맛보기 할 수 있는 형태의 책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맛보기 죽음. 네. 맛보기 죽음이라. 죽음 맛보기. 그러니까. 죽음 맛보기에 어떤 게 있을까요? 병성님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안 읽어서 몰라요. 저는 맛보기 죽음 아니라 제대로 죽음만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죽은 거 아니다. 죽은 척하는 거 안 다룬다. 네, 죽은 네. 척하는 건 다루지 않고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정세랑 작가 책인데 되게 보라색 표지인데 피프티 피플 시선으로부터. 시선으로부터. 네. 시선으로부터도 사실 누군가 죽고 나서 하와이에 가서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밝은 죽음을 원한다면 시선으로부터 진짜 명작이죠. 내랑 작가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밝은 죽음, 그쵸. 죽음 맛보기. 괜찮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정세랑 작가 아마 피프티 피플에서도 죽음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게 소재가 뭐 네, 병원. 네, 뭐 그죠. 소방관 이렇게 등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그것도 아마 2018년쯤일 거예요. 그때는 그때 진짜 정말 르네상스였어요. 읽을 책이 너무 많았다. 요새는 네.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요새도 재밌는 책이 많겠죠.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문학의 전성기였다고 저는 그때가 생각하거든요. 그때쯤이. 한국 문학의 네네. 전성기. 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살짝 힘이 빠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미음사 TV에서 고전 문학을 미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 계속 보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작품으로 선정하시고. 올해 거는 정말 재밌나요? 회원분들이 안 좋아하셨어요. 그게 저도 네. 그게 책이 되게 싸요. 맞아요. 7,900원. 네, 되게 싸고 그 당시에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 6년, 7년 했는데 점점 평가가 안 좋아져서 맞아요. 그 모임에서도 옛날엔 거의 다 하셨는데 이제 하시는 저- 팀이 저밖에 정기구독 한 명밖에. 없군요. 그죠. 네, 근데 뭐 한 번 정도는 맛보기로 맛보기 문학. 그리고 그 작품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 나온 사람들 5년 전에 수상한 사람들 보면은 지금 완전 대박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용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를 내가 초기작을 읽었다. 물론 초기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그런 수상작, 그 사람의 어떤 그 등용문을 넘는 순간을 내가 그때도 난 알았어. 약간 나만의 작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혼자 읽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모임에서 하기에는 맞아요. 사람들의 그 성화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래서 그냥 좋았던 거 순위 매기고 전부 다 할 순 없죠. 불호인 작품은 빼고요. 네. 대상 작품이랑 그다음에 좋았던 거 하나, 둘, 세 가지 이야기 나누다 보면 뭐 한국 문학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그렇죠. 재밌어요. 그거랑 그래서 저는 가을에는 김승옥 문학상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또 쌍벽이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책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거는 관록이 있는 등단한 지 작가들이 10년 이상 된. 그죠? 맞아요. 딱 반대죠. 10년 전, 10년 안 된 사람, 10년 넘은 사람. 그래서 김승호 문학상부터 시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오셨다가 네. 이제 봄에 젊은 작가상을 보고 깜짝 놀라세요. 아,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잘 안 보셨는데 이것이 청춘인가? 네. 김승옥으로 딱 맛을 봤다가 이제 이게 무슨 민트 초코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처음 느껴보는 그쵸. 예전의 민트 초코 느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맛을 보는 것도 좋다. 그 김승호 문학상 저도 되게 좋아해서. 네. 근데 김승호 문학상도 그 2018년하고 19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좋았어요. 사슴벌레식 문답 나왔을 때 권여선 작가. 권여선 작가. 네네. 것도 좋았고. 그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 나왔던 네네. 아니다. 그 뭐지? 김현수 작가가 진주의 결말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거랑 김혜란 작가의 홈파티. 맞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 최근에 나온 안녕이라 그랬어. 오케이. 안녕이라 그랬어. 네. 네네. 안녕이라 그랬어에서도 또 실려 있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6개의 책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죽음, 사랑, 연애, 죽음, 사랑, 섹스. 네.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거 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죽음, 사랑, 술, 섹스, 재밌는 거밖에 없네. 연애가 사랑이랑 같나? 좀 다르죠? 다른가요? 네. 그럼 그 5가지.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네, 그래서 네. 정기구독 남지혜님, 지혜님 모시고 좋아하시는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혜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네. 2부에는 저희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